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여기 협치가 필요한 것이고 이 협치 속에서 행정과의 논쟁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요. 항상 합의점을 찾아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렇죠. 밤새고라도. 대신 시민들에 대한 약속은 지켜줘야 돼요. 때로는 예산을 통과시킬 때 그 예산에 대한 그 시민에 대한 피해 이런 거는 우리가 책임을 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요.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열고 자 우리 고향 시민들을 바라보는 정말 민초들의 삶의 현실에서 정말 우리가 도와줄 부분을 조례를 통과시켜주고 아니면 또 나중에 또 제가 어릴 때 그 어려운 그런 가정 속에 자다 보니까 어려운 그 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를 제가 항상 머릿속에 갇혀 있었고 항상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필요 있다 가지고 이거 어떻게 도와드릴까 하다가 제가 그런 문제를 선언적으로 길벗기를 준비했고 노점하신 분들이 그렇게 가게를 차리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겠나 이게 큰 보람을 느끼고요. 어려운 분이 많아요. 전화 오면 달려갑니다 제가. 그분들에 가서 하나하나의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가 강원서 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거를 하면서 그분이 흐뭇해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저는 행복함을 느끼죠. 제가 정치 입문은 어릴 때 꿈이 정치였습니다. 어머님이 제가 6살 때 우리 군 다니니까 이제 고향군 지도면에 능곡 시장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닭을 일고 옛날에는 이제 그 밀가루 빵을 봐가지고 노점에서 팔면 이렇게 또 자리가 뭐 없으면 도망가는 거 보고 그런 게 많으면 안타까워서 어머니 왜 이렇게 도망 다닐까 자리 때문에 나도 어떻게 이렇게 도와줄 분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포스터를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포스터가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의 포스터였습니다. 늦게 알게 될 거를 이게 대통령을 뽑는 포스터구나. 그 대목이 배고프다 못 살겠다 하는 그런 포스터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릴 적에 이게 뭘까? 그게 정치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에 입문한 거는 어릴 때 꿈이었고 지금 성장하면서 제가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다 보면 돈이 많이 소요되고 필요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내가 결혼하고 나면 내가 어느 정도 되면 출마를 하겠다 해가지고 직장생활 하면서 한 40 중반부터 정치에 청년위원장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면서 정치 입문한 것이죠. 정치하다 보면 제가 어릴 때 그 어려운 그런 가정 속에 자다 보니까 어려운 그 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를 제가 항상 머릿속에 갇혀 있었고 항상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필요 있다 가지고 큰 예를 들면 장애인들이 노점상 있지 않습니까? 그 노점상은 이제 전에 강현수 시장님이 2008년도에 길복 가게를 준비했습니다. 길복 가게 보면 막 도망 다니고 길복 가게에 있는 사람들이 뭐 철거하고 막 그런 거 보고 이걸 어떻게 도와드릴까 하다가 제가 그런 문제를 선언적으로 길복 가게를 준비했고 노점하신 분들이 그렇게 가게를 차리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겠나 이게 큰 보람을 느끼고요. 특히 이제 장애인들이라든가 그 노점상들 막 쪼개다 보면 그 다랄 뺏기고 그래요. 그럼 그걸 가지고 제 관청에 가서 같이 그 노점상 가지고 좀 물건 있는 거를 또 같이 또 드리고 이런 것도 있고요. 특히 저는 장애인 분들에 대한 그 어려운 가정이라든가 그 장애인들에 대한 그 배려가 있어가지고 장애인 정책도 좀 많이 좀 준비했습니다. 약자들, 특히 이제 어려우신 분들 그런 걸 일일이 다 나열하자면 끝이 없겠지만 그늘진 곳을 다듬어주고 그늘진 곳을 같이 눈물 흘리고 안아주고 하면서 그런 자그마한 일들 다 일일이 나열할 수 있지만 어려운 분이 많아요. 전화 오면 달려갑니다 제가. 그분들에 가서 하나하나의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가 강원서 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거를 하면서 그분이 흐뭇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저는 행복함을 느끼죠. 지금도 뭐 정치 사서지만 항상 낮은 자세로 뭐 어려운 분들이라 누구나 핸드폰을 다 전화받습니다. 달려가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민원을 처리할 것인지 그분들의 아픈 마음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듣고 나서 선행적으로 어떤 그 해결할 것인가를 전화 hen정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hen정하는 방안들을 갖고 그림 그리면서 방향을 제시해 주면서 하나의 문제를 풀어가고 있죠. 안 그래도 어떤 시민분이 근데 진짜로 24시간 연락해도 연락이 온다면서 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저는 뭐 지금 24시간 다 핸드폰을 받습니다. 잘 적에도 핸드폰을 놓은 이유가 저희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셨지만 전에는 아버님이 계셨을 때는 그런 전화가 올지도 모르고 또 장인장모 있지 않습니까? 또 제가 어르신들의 경로당 가면 노인정에 방문하면 어머니, 아버님 혹시 멀리 계신 자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머님의 자식처럼 전화 주시면 달려가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어려울 때 전화 와가지고 좀 그 아픈 마음도 들어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제가 할 도리가 아닌가 싶어요. 정치인이 전화를 할 때 안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그런 고민할 적에 전화해가지고 그분이 안 받을 때 서운감이 생기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인식하는 그런 인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화할 때 얼마나 소중하게 전화했겠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전화를 받죠. 그러나 때로는 반도지 시간에는 옛날 같이 많이 안 오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경찰서의 문제 다 가서 해결해 줬어요. 뭐 그런 경험을 일이 어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달려간만 해도 그분들의 행복함을 느껴요. 가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그걸 풀어가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또 그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좋은 일 많이 했죠. 그게 정치냐 도리가 아닌가 봐요. 정치라는 것은 평소에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유권자의 감동의 정치를 줘야 돼요. 마음을 열어놓고 그 속에서 같이 동화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죠. 걸어다니면 안녕하세요 하면 인사 안 받습니다. 저는 방법이 있어요. 항상 어디 가도 지역구 하면 안녕하세요 말 안 해요. 헬로 굿모닝 아침 시간에는 아침 굿모닝 합니다. 굿모닝 하면 쳐다봐요. 그럼 아시는 분들은 의원님 반가워요 이렇게 악수하고 인사만 손인사하죠. 모르는 것 같으면 저 이 동네 시형 김영식입니다 하고 명함을 드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반가워하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항상 그 지역구의 민원은 그들 속에서 하나하나 가면 아침에 또 확인도 하고 또 마무리하는 거를 또 보고 드리고 민원 문제는 그분이 어떤 민원이 있으면 민원을 접해본 거를 메모해서 관청에 전화하고 달려가서 하고 해결 방안을 중간 보고해가지고 마무리 짓고 그러면서 그분에 다 감동을 주게 해가지고 저한테 표심을 주는 거죠. 마음이 있는 정치를 하셨네요. 생활 정치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큰 국회의원 정치는 국가적인 큰 일을 하지만 이 지방자치 시의원이라 하면은 그 속에서 다니면서 그분들의 마음을 어울려주고 감동 주면서 그런 정치인이 필요하지 않겠나 봐요. 그거를 하나하나 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사모님 어르신 안아주는 모습 그래서 명함도 주고 어려울 때 전화 주시면 제가 뭔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한테 아는 인맥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항상 도와줘요, 선거 때는. 지역에 있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명절 때 인사드리고 좋은 지역의 현안 사항들을 그때 문자를 보내드리고 하는 거죠. 이번 같은 경우도 제가 관산동 당선되고 나서 첫 번째가 관산동 공문천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재선 때 공문천을 제가 당시 그 동네 지역구인 한상환 의원, 우영택 의원이 있길래 내가 예산 올려라 내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 공문천에 자전거 도로 및 고양자 도로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 또 고양동에 모암천도 준비했고 모암천에 대한 모암천을 걷기 할 수 있는 산천로를 준비했고 우리 내 지역구엔 공문천변에 화장실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화장실 지금 만들어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고 하신 분들이 산책하시는 분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그 공문천 먼 길을 없어요. 화장실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성분은 어떻게 합니까? 화장실 가야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뚝방길에 지금 1억 6천 들어가 지금 마무리 지금 준비하고 있고 9월 말에 준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생활 정치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지금 또 벽제천 같은 데도 벽제천 문제가 다 준공돼 있고
제가 설계 실시 설계 보고 발적에 자전거 도로를 항상 좌우를 돌리고 한쪽을 보행도를 만들어라. 같이 보행도로 같이 만들었어요, 제가.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준비하고 또 거기도 화장실을 내년에 준비할 겁니다. 왜냐면 고양동 주민센터 벽체천이 모관천부터 저 끝까지 신월동까지 강강술래까지 이어져요. 화장실 없더라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 올려가지고 화장실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뚝방 쪽에. 그런 것이 아마 지역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게 바로 우리 생활정치고, 그다음에 그 하천변에 그 여러 가지 쉼터도 준비했고, 의자도 시설 공간에. 근데 하천변에서는 의자를라든가 이런 시설 못하게 돼 있어요.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런 저는 사실 법조 못하지만 그 하천에 장마철에 설의자 네네. 같은 걸 하다 보면 그런 빠지지 않겠냐고 지금 건의하고 있는데 부모하고 좀 그런 갈등을 지금 내가 좀 준비하고 있는데 어렵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일산 정치할 적에 경의선이 있습니다. 네. 경의선에 백마교회 저쪽에는 운동시설이 돼 있었어요. 백마교에서 일산역까지 풍산역까지 가는 방향은. 근데 백마역에서 저 보산역에 대한 도로가 한 1.7km인데 의자가 없고 운동기구가 없어요. 경관 녹지에는 운동시설을 설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저쪽은 돼 있는데 이쪽은 안 돼 있다? 공무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보험연금을 가입하지 않습니까? 그 건강하면 세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들 건강하면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걸 공무원이 안 되는 거를 청장님이 경기도청에 공직상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 듣고 의원님 말이 맞다. 법적으로 안 되지만 경관녹지에 정자하고 의자하고 채수를 준비했던 것이 그 양면성을 보고 내가 준비했습니다. 그건 제가 법적으로 안 되지만 청장님 도와주셔가지고 큰 저도 그런 보람이 느낍니다. 그런 거는 맞죠. 감사의 지적도 안 돼요. 던져갈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법을 개정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교통부에 또 그런 쪽에 그 규칙을 바꿔줘야 돼요. 꼭 경관녹지라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 산책하거나 아니면 그 운동하는 그 곳에는 할 수 있다고 해줘야지. 그렇게 못한다면은 좀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 지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덕양구라 하면 제일 좋은 하천은 저 창문촌이에요. 창문촌은 북한산부터 우리가 삼성신도시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행주산성 연결하는 그 창문촌은 앞으로 커다란 사업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에 올해 그 이동환 시장님과 우리가 그 행정부서 그 푸른사업소하고 제가 잘 아는 교수님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한 2,700억을 지금 국가에서 지방하천 사업으로 국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반영하도록 최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요. 그럼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맺히면 4,500억이라는 재원을 확보한다면 내년도 토막공사하고 하면 저기 창문천을 청계천 못지않는 우리 양재동의 양재천 못지않는 그런 시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부대 비용 매년 지속되는 그 비용 문제는 아마 청계천까지 못할지언정 양재천처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아마 우리 고양시 맞는 그런 창문천을 준비할 계획이고요. 또 공문천은 제가 폭이 넓어요. 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수변 공간에 어르신들이 애들이 놀 수 있는 한강처럼 물놀이 시설 이런 것을 지금 도비와 시비 또 국비를 지금 준비하면서 국회의원 통해서 국비를 가져야 하니까 도의원이 갖고 있는 예산을 좀 준비해가지고 아이들 놀 수 있는 물놀이 공간을 지금 준비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을 하고 또 행정학 석사, 박사까지 공부하고 있는데 행정은 다가가면서 생활정치를 해주면서 우리 시혜가 예산이 많지 않아요. 국도비 시비하면 1년에 한 4조 4천억 원 정도 돼요. 근데 우리가 세수가 잘 안 들어와요. 지방세가. 그 시장이 쓸 수 있는 재력이 1년에 보통 내가 예산과 부사하고 간담회 해보면 한 1,500에서 1,700선밖에 안 돼요. 시장이 쓸 수 있는 재원이. 그래서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을 큰 걸 못하는 거예요. 그럼 같이 그 예산에 국비를 많이 가져와야죠. 그렇죠. 도비도 가져오고 최소한 뭐 종합복지커뮤니티센터를 진다면 5층 규모 되면 땅은 시에서 매입했으니까 LH라든가 시공사에서 기부처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건물 비용은 최하
5층 규모라면 현재 건물비라든가 또 공사비, 물가 상승 하면은 한 최하 500억 정도 들어가야 돼요. 500이라 하면 국비가 최한 국회의원이 한 250억 정도 갖고 가줘야 돼. 반 50%는. 그냥 도비가 한 뭐 150억, 12호가 150억, 그래서 한 5대 25대 25대 이렇게 해줘야 할 텐데 너무 국비가 조금 가져오고 도비가 조금 가져오면 시혜가 너무 부담이 커요. 건물 짓기가. 맞아. 그런 것 때문에 이동환 시장님이 고민해가지고 건물을 못 짓고 있는 거지. 저는 이제 행정을 해본 사람이 아닙니까? 그거를 국회의원들하고 유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평상시에 당정 협의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시장과 긴밀한 대화가 필요한데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공무원들 의견도 존중해줘야 돼요. 나의 혼자의 철학 가지고 행정하면 안 돼요. 법적 움직여줘. 그 의회가 또 같이 좀 안타까워요. 17억에 매입한 땅에 LH 땅은 거기 커뮤니티들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국비를 이제 가져와야죠. 김현정 의원이 갖고 오지 얘기했고 그렇게 해서 시비도 포함되고 할 텐데 그런 게 좀 큰 그림에서 틀 보고 하시는 거를 선행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순서를 정해놓고 할 텐데 그런 정책 아이디어가 필요할 텐데 행정은 경험인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할 걸랑요. 첫째 예산을 봐야 돼요. 예산을 보고 거기에 그 지역마다 고유에 대한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를. 그치. 언터 같은 건 예술 사업이니까 우리 시에 사실은 사업이 아닐 걸랑요. 그렇게 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좀 뭔가 좀 공간적인 그 시설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봐요. 고양시는 엄청 큰 면적을 갖고 있는 시, 특례시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개발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문제들이 있었군요.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게 여러 가지 있어. 땅이 있지만 거기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누가 그 땅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를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게 국방부 땅이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이제 그 대화동에 보면 예비훈련장이 국방부 땅이에요. 그게 한 5만 7천 평이에요. 그 땅을 국방부에서 지금 이제 그 지난번에 무인 카메라 붙지 않습니까? 무인 카메라 여기는 안 해요. 지금 딴 데서 하는데 그 땅을 국방부에서 고양시에 어떤 사업책을 할 것이냐. 지금 그림 그려가지고 거기를 크게 한번 뭘 할 것이냐. 그걸 고민해 봐야죠. 그럼 개발 사업자가 민간 개발자 할 것이냐, 관에서 할 것이냐. 관에서는 큰 사업을 못 하죠. 기부채를 해줘야 하니까. 그런 문제 있어가지고 그런 걸 좀 도시기획 부서, 담당부서하고 좀 도시정비과가 논의해서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그런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가야 돼요. 하나 풀어갈 텐데 그런 거는 이제 그 모든 사업은 민간 개발을 해가지고 고양시 기부채를 형식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공간을 이익금을 제가 준비한 사람이에요. 제가 처음에 요진이 3만 평을 그게 출판 유통 업무 시설을 주거 상업 용지로 전환시킨 것이 제가 준비한 겁니다. 이게 제가 발을 처음 제안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익금을 당신 내라 해가지고 업무 빌딩을 지금 줘가지고 내가 준 거예요. 그 비용을 초과 항수 이익금 가지고 똑같은 우리가 그 땅이 2,700평이에요. 옆에는 이제 지난번에 공사하다가 중단된 3,000평이 그 지하에 보면 그 지하수에 수맥이 있어가지고 공사 중단됐지 않습니까? 네. 제가 똑같이 건물 져라, 똑같은 모양 쌍둥이를 져라. 이걸 이행을 못한 것이 시하고 이호진하고의 갈등 문제가 좀 안타까워요. 그분이 주거 상업 용지로 전환하면서 49.3%를 내놓으라는 조건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공원하고 그 학교 용지하고 업무 빌딩을 초과 한수 이익금을 가지고 거기에 시청의 비조분이 산하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네. 산하기관이 많은 그 건물을 그곳에 건물에 입주하면은 뭐 거기에 뭐 체육회라든가 또 우리가 뭐 진흥원이라든가 사회산업진흥원 그다음에 도시공사 뭐 얼마나 많아요. 바깥에 나간 단체가요. 네. 거기서 입주하고 보건소도 거기 만들고 그래서 그 공간에 남은 연관을 또 임대로 주고 하는 게 업무시설을 하는 용도였고요. 신청사를 하면은 신청사에 맞는 행정적인 절차와 법률 절차에서 이루어져야 절차가 이루어지는 게 신청사에 갖춰질 사항이고요.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단체가 예를 들면 뭐 우리 고양시가 작은 공간이지만 많이 건물에 입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업소가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요. 네네. 그게 제가 하는 것이 그 건물을 순수하게 그 용도 변경 우리가 요진한테 기여하면서 감사 결과 나온 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49.2% 가지고 한 것이 제가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대신 우리가 랜드마크에 있는 공간을 출판 유통을 하면 거기다 창고를 지정밖에 안 나와요. 랜드마크를 넣는 것이 우리가 소각장도 거기 있을 자리가 아니야. 앞으로 이전해야 돼요.
제가 그런 걸 보고 그 소화장을 내가 그것도 다음번에 이전해라고 그래 한 사람이 나예요. 초입 화장실 저거지 뭐예요 그게. 그렇죠. 저는 큰 정치 보면서 큰 행정을 보고 나서 고양시 큰 그림을 제가 그린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좀 안타깝다면 이런 부분을 큰 틀에서 한번 같이 그렇죠. 회의도 하고 또 의장과의 관계 공무원과 시의원과의 당정 협의를 통해서 행정적인 행위라든가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좀 아쉬워요. 참 저는 딱 한 가지 하고 싶어요. 고향 특례시가 108만 도시에 34분 중에 여야가 동수예요. 17대 17이고 또 남녀가 동수예요. 성별도요. 그러면 고향 특례시가 굉장히 힘든 정치를 하는 그 저기 본회장이죠. 네. 첫 번째는 시장님과 그 시의회의 관계는 소통과 협치가 필요한 것을 양보할 땐 양보하고 때로는 줄 때 주는 것이 정치 행위로 보여야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의원 간의 갈등 문제가 이게 너무 심화되는 것이나 보기가 좀 민망스러워요. 지금 모든 시민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서로 좀 양보할 땐 양보해주고 또 때로는 좀 서로 간에 좀 소통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필요한데 이거는 서로 여야의 그런 그 정치는 협치거든요. 협치면서 시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해줘야지 서로 싸움 정치는 난 피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서로 주권 주고 얻을 것 얻어내고 또 때로는 또 큰 다툼이 있는 건 다음 안건으로 조례를 좀 이용을 한다거나 예산을 또 차감시키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저 대립되는 관계는 경쟁으로 가질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들을 한번 행정시장님과 우리 시의원들 볼 적에는 그런 사선 입장에서는 조금 의회 의원끼리의 갈등이 아니라 의회는 협력해줘야 돼요.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여야 협치가 필요한 것이고 이 협치 속에서 행정과의 논쟁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요. 우리끼리 이렇게 다투면 뭐랄까 시너지 효과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끼리 서로 간에 갈등과 소통과 대립하는 관계 있지만 항상 합일점을 찾아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렇죠. 밤새고라도. 대신 시민들에 대한 약속은 지켜줘야 돼요. 그 조례를 통과시키지 못한다거나 때로는 예산을 통과시킬 때 그 예산에 대한 그 시민에 대한 피해 이런 거는 우리가 책임을 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요.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내 책임이라는 마음으로 같이 마음을 열면서 서로 좀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협치하는 정치력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싶어요. 저는 항상 문을 열고 싶어요. 저도 부족해요. 제가 나서면 될 수 있는데 그런 문을 열지 않다 보니까 너무 내한테 다 화살을 나한테 오니까 그렇지. 시장과의 갈등도 다 나한테 오버리고 의원 여야 갈등도 나한테 오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합의를 찾아오지 못하니까 내가 많이 아파요. 신청사 문제는 시장과 시의회하고 소통하고 행정적인 절차와 법률 절차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철학이에요. 네. 그다음에 의회하고 행정 갈등 문제는 서로 소통과 협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 주관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어제도 이동환 시장님 만나뵀어요. 오늘 본회장 참석하는 게 좋지 않겠냐가 서로 대화가 오갔어요. 오늘 같은 날도 9시 40분까지 오시면 저하고 대화하고 가려고 안 먹었어요. 네. 아무런 전화가 없잖아요. 안타까워요. 그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 간의 정치지만은 또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본회장에서 또 민주당과의 국민의힘하고 갈등 부는 문제. 이게 참 하나의 꾼 단추를 이어갈 텐데 단추를 못 채우는 그 책임은 내 책임이지 않겠나 봐요. 다 내 책임적이에요. 근데 의장님은 충분히 그 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 만들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여야가 협치하지 않고 이렇게 서로 파행되는 부분을 많은 노력했죠. 제가 행정부서하고 대화되고 또 시장님하고도 소통도 했고 또 민주당 대표도 얘기도 했고 때로는 국민의힘 대표 같이도 대화하고 연속히 많이 해봤죠. 근데 서로 각자의 주장이 틀리다 보니까 조만치도 양보하는 미덕이 없어가지고 참 가장 안타까운 게 원래 정치는 서로 국회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정치를 오래부터 정치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얻어내야 돼요. 논쟁하되 언제까는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지 서로 줄 거 받을 거 아니다면 서로 파행되는 게 정치 현실 아니겠냐. 동수기 때문에 성원이 돼가지고 가만수가 한 명이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17명, 18명이 참석해야 모든 안건을 상정할 수 있고 또 그 안건에 대한 것을
나중에 그 의결할 때도 가만 서 있어 의결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는 더 진짜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좀 담보고 싶은 거는 여야를 떠나서 고향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시민을 바라보는 정치에서 본장에서 미정 절차에서 표를 하는 것이 정치 아닌가 싶어요. 승복하는 것이. 상위 활동 다 하지 않습니까? 상위 활동이 다 존중하는 것인데 거기서 이렇게 해서 뭐 하나의 어떤 과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라든가 어떤 뭐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니지 않겠냐. 그럼 이 책임은 저한테 의장한테 올 텐데 또 시장한테 갈 테고 나가서는 모든 게 책임이 시원 아니겠습니까? 다 공동적인 책임이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열고 자 우리 고향 시민들을 바라보는 정말 민초들의 삶의 현실에서 정말 우리가 도와줄 부분을 조례를 통과시켜주고 아니면 또 나중에 또 논의하다거나 또 예산 문제도 어려운 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풀어갈 수 있는 것이 아마 정치인이 하는 사람이 아니겠나 싶어요. 그러나 이 예산을 통과 못하면 피해는 시민이 와요. 맞아. 때로는 서민들이 피해가 오고 또 약자들이 피해가 많기 때문에 뭐 급식비라든가 뭐 일터의 어려운 소외계층 그런 걸 우리가 통과시켜주고 하는 것이 정치의 행위가 아니냐 봐요. 저도 부족한 면이 있지만 같이 그런 거를 좀 손 못 잡고 때로는 뭐 맥주 한잔 마시면서 한번 밤새 토론해가지고 본회의에 나와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것이 정치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사선 하시면서 가장 힘든 때는 언제셨어요? 힘든 거는 제가 전에 재선 때 경전철을 전 시장이 강하게 나갔어요. 그 호수공원에서 넘어와서 마드동 와가지고 식사단골로 경전철 만드는 부분. 그때 반대가 심했거든요. 그 제 지역과 마도 이동이었어요. 그 당시에 경전철을 시장으로 한 것이 의정부하고 용인이었어요. 네. 그때는 이것도 철거하는 시대였어요. 또 서울시에도 청계천 철거할 시점이었어요. 맞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아름다운 그 호수공원과 그 마디동에 대한 그런 아름다운 고향자 공원길을 거기에 커다란 그 전전차 난 거는 거기 식물이 올라요. 그걸 제가 1인 시했습니다. 나갔어요, 제가요. 그래서 결국은 10일 동안 1인 시하고 시장님과의 몇 번을 맡아고 또 거기 있는 반대하시는 분을 만나서 시장을 설득해가지고 종결이 됐습니다. 만약에 그게 일어났다면 그 비용 문제라든가 고양시에서 매년 한 700억, 800억을 내는 비용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시민의 혈세예요. 남비 아닙니까요? 그때 정말 힘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힘들었던 것이 요즘을 하는데 제가 요즘을 정말 출판 유통업무시설을 주거 상업용지로 전환하면서 49.2%를 똑같은 건물 줘가지고 초과 한수 이권을 받아내는 문제, 학교용지의 문제, 또 서울로 진입하는 도로 확장 문제 이거를 원활히 진행할 텐데 잘 안 됐어요. 지금 마무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제가 좀 마음이 안타까워요. 사실을 버려야 돼, 정치는. 옛날에 그 당시에 분당에 파큐브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 감옥 다 갔습니다. 왜 업체하고 그런 나쁜 시각을 갖지 말고 시민을 바라보는 행정과 정치를 하는 것이 제가 꿈이었습니다. 지금도 안타까운 것이 업무 빌딩을 초과 한수 입금에 대한 법률 절차를 받고 나서 거기에 대한 명의라든가 등기상의 문제 이걸 다 확인하고 절차받고 업무용 빌딩에 사무실 나가 있는 건물들이 가서 거치하는 거 좋지 않겠냐 봐요. 시정사람 문제는 갑자기 시정사 되는 게 아니에요. 절차 받고 해야 돼요. 그렇죠. 이런 게 좀 안타까워요. 가요 제가 정치하면서 모든 게 행정과 정치는 법대로 해야 돼요.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신청사를 하면 신청사는 절차를 하고 쭉 해가지고 다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고 전 시장이 또 이렇게 한 거를 왜 안 된지를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다 동결시키고 또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어느 누가 시청사를 못했어요 지금. 누군가 해야 돼 지금. 전 사실 그 시청사를 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는 JDS 지구 제가 백성훈이 형 오실 적에 그게 제가 한 650만 평을 준비했어요. 그다음에 그 대군 저쪽에는 행렬타운을 준비하자. 그러면 다 그려놨어요 당시. 백성훈 의원이 국토경무 있을 적에 저거 다 이 판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게 경기가 부는 게 너무 안 좋았어요. 그때 못했어요.
못한 게 큰 책임이 나도 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걸 쪼개게 하다 보니까 이게 모양이 안 좋아요. 행정적인 절차에서는 저기 행정타운을 만들면 거기 시청사가 들어가야죠. 그러죠. 대본역사건이에요. 거기 얼마나 철도가 좋아요. 교의선, 경의선, 그다음에 저쪽에 그 새로운 또 소사선 연결되고 거기가 행정타운이 될 준비. 그걸 지금 못하는 곳이 땅을 너무 비싸요. 그럼 행정타운만 지게 되면 거기 개발도 도를 누가 뚫어줘야 돼요. 그럼 아파트 줘야 돼요. 아파트 사람들이 업자가 나타나지 않다. 수익이 없어요 지금요.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모든 게 그 땅을 가지고 정부에서 땅을 자복하면 LH는 시용하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발분야가 도를 다 뚫어줘요. 지금 그 일산 저기 그 고산역에서 여기 바로 여기 시청 뒤에 가면 저 배달의 양주장 그기를 엄청 빌려요. 아침 출근 시간에. 맞아요. 그거를 했어야죠 옛날에. 그거 하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손봉기 의원 당시에 세부전 반대를 못했어요 그거를. 그럼 결국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창문청 개발까지 뚫어줘야 돼요 지금 여기 대줘야 돼. 이 일산과 동해안과 합쳐야 할 거 아닙니까 도로가. 맞습니다. 그거를 창문청 개발 비용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내 상정을 하면 무조건 밀어붙이면 안 돼. 주민 설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설득하고 주민공청회, 주민 설명회 한 다음에 절차를 꼭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날같이 뭐 군사정권 때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행정학은. 그러니까. 그런 게 안타깝고요. 정치인은 반대로 무릅쓰고 할 때는 해줘야죠. 우리 고향, 내가 시정집을 한 게 뭐냐면, 고양시에 자연휴양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게요. 해보니까 용역을 준 게 하나 있어. 저 관산동에 있는 민간 땅을. 도저히 불가능하겠더라고. 용역을 준 걸 분석해보니까 안 나와. 고양시 야영장 없을 때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캠핑장 준비해가지고 준비한 것이 지금 흰세협회에 네. 캠핑카라는 걸 내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환자들 거기다 대피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줄 서 있대요. 특히 여기 고양 특례시는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고양시를 보면 특례시를 보면 의원들도 시장님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또 시장님도 의원들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서로 존중 못하면 자기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을 존중해야 나도 존중받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의정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의정활동이 아닌가 싶고, 우리가 시민을 바라보는 모든 것은 시민이 바라보는 그 서민들에 대한 예산 문제, 조례 문제는 반드시 관철되고 통과시켜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